어찌됐든 이대남들 이대로 두면은 안 되잖아.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대책을 세운다고 뭐 민주당 의원분들도 몇 분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대남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정책 효능감을 주면 그들도 또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다. 얼핏 보면 또 뭐 그럴 듯해 보이잖아. 큰 틀에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오늘 다 밝혀내야 돼. 알았지? 이 허구잖아 이거. 허구예요, 이거 이게. 허구의 이야기야. 제가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어. 그때 당시에 이런 멘탈리티를 오늘 좀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전문가분들이 또 나오셨으니까. 좋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몇 가지 사안으로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딱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과거 이제 제가 솔직하게 오늘 10대 시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사진은 뭐냐면 제가 프로게이머 시절에 임요한 선배한테 졌을 때 네. DC나 이런 데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한 80만 명이 영상을 보고 곰TV가 터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커뮤니티 죄다 이제 저에 대한 조롱이었는데 2010년이네요. 예, 2010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요 무렵도 그렇고 프로게이머를 준비한다고 했던 시절 학교 다니다가 제가 자퇴를 했는데 그때의 멘탈리티가 어땠냐면 너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아. 왜냐면 프로게이머 한다고 할 때 다 무시하고 선생님, 뭐 친구들, 뭐 친척들 다 무시했거든요. 게임 페인이라고. 네, 게임 페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막상 했는데 또 제대로 안 되고 조롱만 당하니까 이 분노가 이제 어디로 향했냐면 일단 온라인 공간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분노들이 응축돼 가지고 온라인 공론장에서 제2의 자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서 저도 키보드 워리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다음 18번 사진 보여드리면 당시 그래서 제가 이거 출구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랑 자기개발 영상들이었습니다. 요즘 이게 엄청 많아졌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내가 힘든 거는 뭐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내가 너무 약했다. 그래서 이런 거 영상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웅장한 음악 깔리고 네. 막 명언 나오고 그럼 이제 막 미치잖아요. 네. 여기에 열광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지금은 이제 성공 포르노라고 불리지만 이걸 보다 보면요 복지 받는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게 됩니다. 아.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난 내 능력으로 극복해야 돼. 이게 능력주의랑 연결됐죠. 가난하면은 능력 없고 게으른 사람.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 그쵸. 요 프레이밍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핑계 대지 마. 아 핑계 대지 너부터 마. 노력해. 어. 이런 식으로. 야, 뭐 밑바닥에서 다 올라온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했는데 이거를 왜 세금으로 다 떼가? 그쵸. 이것까지 연결되겠군요.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와 좋았다.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19번 사진 보여드리면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네. 시절 제가 이제 그 관악구에 살다가 용산으로 딱 고등학생 때 이사를 와요. 근데 그때 그 동네 보통 초중고가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잘 사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막 오니까 이제 적응을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게임 한다니까 더 배척을 당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수도권 계급표라고 당시 이런 계급을 보면서 내 위치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난 지금 여기 사니까 다른 동네 사는 친구들보다 내가 낫네. 그러면서 위에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건 인정을 해요. 동경을 인정. 하면서 밑에 있는 친구들을 은연중에 저도 무시하기 시작하죠. 무시하지. 그때 당시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가 오세훈 또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민주당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오세훈이 더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데 우리가 더 치고 올라가야지 강남 뛰어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몰입을 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당시에 뭐 민주당에서는 뭐 평등 뭐 이런 복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던 거죠. 와. 물론 이제 아버지 때문에 찍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미국, 일본 막 찬양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이제 전 연결이 된다 봅니다. 아.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국가를 찬양하면 뭐 되는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다음 사진이랑 연결해서 보면 야 좋다. 재벌 기득권 권력자들을 제가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책들 다 봤고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돼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창업자들의 이 경영 어록 같은 거 다 외우고 다녔어요. 특히 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근에 좀 많이 흥행을 했는데 네. 이걸 보면 전 딱 그때 당시 심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강한 사람, 이 내 백, 든든한 사람이 필요하다. 힘에 대한 동경, 이걸 가지고 싶다. 그게 이제 이명박에 대한 찬양이랑 이렇게 연결이 됐던 연결되지. 거죠. 예, 재벌 지금 막 멸공하는 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어쨌든 재벌이잖아. 돈 많잖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다음 사진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강자 동일시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빨간색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승자 편에 서서 마치 승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반드시 승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기득권 집단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약자들을 더 짓밟게 되는 거죠. 내 노력 덕분에 여기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아니 뭐 신자유주의니 양극화니 얘기들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탑승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막차라도 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결국엔 그런 생각들이랑 다음 사진으로 또 연결지어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 짤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김관진 당시 장관이 북한에다가 응징하겠다. 뭐 성재기 남성연대 계속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참교육했다는 영상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반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이후로 갑자기 반좌파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같이 이런 커뮤니티하는 중거 집단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반좌파였습니다. 좌파라는 단어만 들으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도 뭐 페미가 문제다, 북한이 문제다, 586이 문제다 다 끊어내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끊어내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지지를 해줄 거냐? 전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전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한다고 안 찍거든요. 그냥 데리고 장난을 치죠. 네,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사실 23번으로 넘어가면 이 얘기들이 엄청 퍼졌던 것도 제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친일하면 3대가 응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어차피 좋은 일 해봤자 뭐 정의가 밥 먹여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 증명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게끔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신 게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라 요 서사를 계속 잘 살려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요 서사를 살리면서 예. 온라인상에 있는 그 일베들 예. 그거는 또 박멸 투트랙으로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예, 그거 확실히 가져야 돼. 예. 그거를 확실하게 이게 범죄화만 해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제도에서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놔두니까 이게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게 양지로 올라오게 되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걸 아주 짧게 그냥 쭉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분들 자기들 식으로 이놈들이 아주 그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짧게만 그러면 24번만 보여드리고 말씀 넘기면 실제로 실제로 눈치를 많이 보시네. 왜냐면 워낙 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아니 싶으실 거기에 것 이제 같아서. 또 이제 들어갈 테니까. 네. 네. 24번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그 이명박 재평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휴. 이게 그 정치권에서도 이걸 알아야 된다 보는데 전두환 얘기 나오면 뭐 이승만 얘기 나오면 야 저런 거 어떻게 재평가하겠냐 이랬던 거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지금 대놓고 스타벅스나 막 대기업 껴가지고 그런 맞아. 얘기들이 양지화 나왔잖아요. 하잖아. 그렇지. 이명박 얘기도 지금 커뮤니티 일각에서 도는 거지. 사실 이것도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맞아. 이런 얘기 도는 거. 네. 막 각하한테 편지 보냈다 답변 받았다 이런 얘기 돌고 있고요. 이게 야금야금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또 돌아다녔죠. 그렇습니다. 조만간 윤석열보단 얘네가 낫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여길 또 합리적이라고 띄워줄 거예요. 맞습니다. 100% 이제 양지로 나옵니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그럼 어느 순간 다시 정의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네. 1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 내러티브 공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막 온라인상에서 공세를 펼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그냥 막 자연 발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군사 작전하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걸 경고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거 어떤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을 어떻게 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세계관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나 인스타 같은 데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특히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면 예를 들자면 영포티 이 말만 딱 들어도 그 안에 사실 영포티란 세 글자지만 특정 방송을 보내 나이가 몇 살이네 어떤 정당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매불쇼 들어가 있던데. 매불쇼 스냅백 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델이 나처럼 생겼던데. 맞아. 이게 저는 되게 무서운 거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면 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의 비유예요 실제로. 근데 이걸 자꾸 저희는 대화로 풀어가자 정책으로 풀어가자 하니까 저희 답답해하는 거고 아까 이제 그 팬코의 코스피 5,000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코스피가 지금 9,000을 찍으면 그러면 이들이 넘어오지 않을까? 뭐 청년 정책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저들 3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환율 얘기로 되받아쳐요 그냥 프레임을 짭니다. 그럼 갑자기 맞지? 환율이 지금 이 모양인데.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환율 얘기했던 걸 갖고 와가지고 도배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실시간으로 무슨 선관위 관련한 거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운영자가 삭제하지도 않았는데 야 왜 삭제해? 하면서 이게 정부가 검열하고 탄압한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4번 사진을 넘어가 보면 이게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보 환경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화면을 보세요. 딱 뭘 의미하는지가 딱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랑 무관해 보이는 뭐 게임이나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들이 자주 보는 그런 뭐 주식이나
이런 유튜버들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이 다 저런 걸 계속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정치색이 묻은 사람이 여기랑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팩트라도 쟤는 민주당. 그쵸. 야, 저희 진영 논리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응원하는 좀 유명한 분들도 계시지만 최대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지만 말은 못한다. 왜냐면 내 그 지지 기반, 내 구독자층이 그쪽이니까 실제 얘기를 못하는 거고 5번도 중요한데 온라인이 이렇게 환경이 조성된 것은 자연 발생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MB 때 이건 예. 공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자주 해야 돼. 맞습니다. 예. 이게 심지어 이걸 되게 가볍게 그런 것도 있지만 하면서 또 지금 막 분석글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세히 봤냐고. 이 이명박 단순히 댓글 부대라 그래서 자꾸 댓글만 남기고 다닌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을 주적으로 삼고요. 심리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아까 그런 분열 요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2030 직장인들 비율이 가장 높은 그 앱입니다. 여기도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가 이번에도 선관위, 영포티, 블라인드네. 예, 블라인드, 배급견 여기에 그 직장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닌 게 6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근데 이놈들이 이거는 이제는 안 먹힐 거 아니야. 오세훈이 이겨가지고. 근데 그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잠실 쪽인가 가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에선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실에서 지금 경찰한테 맞았다고 하면서 5.18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니들이 한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지금 시민을 패고 있는데 이렇게 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부정선거를 만들어서 오세훈을 당선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돼.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통시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뭐 시민을 폭행했다는 얘기 앞으로 언론에도 아마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지금 커뮤니티에도 조회수가 수십만씩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정부 검열 탄압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6번 사진도 되게 심각한 게 이분은 이제 아이돌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롬20라고 이번에 그 강릉시장이 되신 김중남 그 당선자의 아들이에요. 예. 그분 인스타그램으로 엄청 활동하셨잖아요. 댓글을 보세요. 도배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좋아요가 수천 개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미국 못 가겠네. 얘네는 정말 이런 이런 식이에요. 심한 얘기를. 이런 도배가 한두 개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좋아요도 엄청 많이 달려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런 거에 누가 영향을 받아라고 하지만 네.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페이스북에도 막 글 쓰는 분들 진짜 많은데 그분들은 좋아요나 댓글 신경 안 쓰나? 영상 올리고 조회수나 댓글 진짜 신경 안 쓴다고 할 수 있나? 다 신경 쓰면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척 하는 동안 이런 분들 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실 7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별쌤이 이번에 사전투표 독려하셨는데 여기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또 뭐 공산주의자다 뭐다 난리를 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전투표 했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욕을 먹는 겁니다. 네, 그냥 그 이유로 지금 막 좌 XX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10대 20대들한테도 함부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다 뛰어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어떻게 제가 책임집니까? 그분들 욕 먹는 걸. 개인의 멘탈 문제, 가족 신상 다 털려요. 그래서 이게 결코 그 따로 볼 문제가 아니다. 네. 다 연결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인 백신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들이 저렇게 떠들면 요 짤을 보여주시면 임시 처방이 됩니다. 뭐야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진숙, 뭐 박근혜, 윤석열 사전 투표한 거. 이제 이재용 회장도 저들이 찬양하는데 사전 투표한 거. 요가지 효과적이네. 그래서 이걸 두고 그냥 사전 투표하면 친중 종북 좌파라고? 그럼 윤석열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사전 투표 얘기를 못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진수까지. 네, 이런 대응 방안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시간상 제가 좀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25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 이제 25개나 갖고 왔네. 근데 오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생략했습니다. 네. 요거 사실 다음에 기회 주시면 다음 주쯤에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오늘 가수 이승환 형님이 네. 윤서인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서인에게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데 지금 일베 뉴라이트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맨 앞에서 지금 대놓고 조롱을 한 게 한둘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이버 크래프트 제가 준비 중인 조직인데 여기에 또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수집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또 이제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네. 이 조직을 지금 준비해서 밈 형태로 이제 좀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구조 문제도 대응하고. 알겠습니다. 그걸 좀 준비해서 15번 사진. 아니 말씀 주셔서 15번. 네, 15번 사진 사실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그 지지난 대선 때 마삼중이라 그래서 이준석이 이때 페이스북 차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어떤 법적인 거, 뭐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봤는데 앞에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들은 타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 옆에 있는 수많은 계정들 있잖아요. 풍자 계정들. 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찌질해 보이고 이제 없어 보이니까 왜냐면 16번으로 넘어가면 이준석이 평소에 한 말들이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 그래서 맨날 정치인들 멱살 잡고 막 싸우는 듯이 했는데 막상 제가 토론하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 하고 페이스북을 차단해 버린 거죠. 그 순간 이제 토론왕이라는 서사가 이제 박살이 나면서 박살이 찌질해 나. 보이고 찌질해. 네, 그래서 이게 막 악마 같다, 나쁜 아. 놈아 이런 거 절대 저런 사람들 타격 안 받습니다. 되게 우스워 보이고 찌질해지는 거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네.